요즘 주변인들 만날 때 코로나19 백신 뭐 맞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백신 맞고 이렇게 인생에서 아팠던 적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백신 잘 아는 만큼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 시간 마련했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전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차홍선 대표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십 년간 애널리스트로 또 활동하셨던 분이라 오늘 대담에 적격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특별히 모셨고요. 먼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수많은 백신이 있는데 유독 화이자에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DNA를 가지고 바이러스 벡터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제 들어가는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약간 이렇게 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가 되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효과는 뛰어난데 부작용이 지금 사례 보고가 거의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백신을 맞다 보니까 파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 그런 백신입니다. 그것도 이제 효과도 뛰어나고 이제 부작용도 적으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분들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좀 파이자, 모더나, mRNA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단백질 백신 쪽에서는 노바백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더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안정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두 번째는 올해가 백신 매출액이 몇 매냐면 한 60조 원인데요. 60조 원인데 한 15억 명이 유료로 맞을 수 있는 구조. 한 4만 원 기준으로. 근데 15억 명인데 그런데 60조 올해가 백신 매출액이 60조인데 내년에가 얼마 되냐면 뚝 떨어져서 30조 원, 그다음에 15조 원, 그리고 4년 차 뒤에는 거의 제로로 수렴해요, 백신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거의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파이자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처음에는 15억 명 중에서 15억 명 60조 중에서 본인들이 매출액을 올해 맥시멈 어떻게 잡았냐면 한 30조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7억 5천만 명 정도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 파이자 백신은 파이자가 개발했다기보다는 독일에 있는 바이오엔텍이라는 기업하고 파이자가 같이 개발한 그런 경우. 기술은 바이오엔텍이 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들고 있는데 어제 바이오엔텍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산 캐파를 빠른 속도로 2배로 늘리겠다. 오, 네. 예, 그러면 그럼 7억 5천만 명이 이제 60조에서 30조를 하겠다는데 60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약간 느낌으로는 우리가 다 가져갈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 벡터 쪽에서 자꾸 이제 혈전이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게 파이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캐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지금 뭐 지구에서 뭐 여전히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같은 mRNA 백신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모더나 CEO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CMO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는 조금 늦어지고 있고 두 번째 노바백스는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았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6개 대안 중에서 떠오르는 건 파이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파이자 CEO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바이오엔텍 CEO가 협의를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거의 다 잠식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60조를 다 하려면은 파이자도 힘들어요. 스스로 이제 인하우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할까? 그럼 보면은 국내에도 CMO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스위스 론자 같은 기업들이 있다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게 이슈입니다 지금. 네. 관련해가지고 국내 CMO 기업이 어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일단은 화이자라는 기업이 어딘지부터 좀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기사 보니까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제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했더라고요. 강혜경 고문님, 화이자 회사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자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화이자라는 기업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약 240조 원 되는 규모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약 40조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약 20조 원 그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이 연초에 이 파이자가 이제 얘기할 때는 연간 가이던스로 해서 약 15조 원의 매출액 최소 이제 15조 원 이상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0조 원. 이렇게 매출액을 좀 보일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앵커님은 파이자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뭐 기억나는 아니면 나는 파이자는 이런 기업인 것 같아라는 게 있으신가요? 비아그라? 비아그라, 네 맞습니다. 비아그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1조 원 이상 넘어가는 기업. 제품을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파이자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특허가 많이 만료가 돼서 매출액이 적지만 리리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앵커님도 언급을 하신 비아그라, 뭐 리피토 이런 의약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항암에 집중하고 있는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희귀 질환 이런 쪽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얻어서 매출액을 올려가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먼저 오프닝 때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그 바이오엔테크 기업 그 CEO가 30억 도즈까지 이제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사실 지금 주문받은 양으로 보게 되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약 14억 도즈, 근데 이제 캐파는 약 20억 도즈였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그 백신을 처방을 받는 연령대가 이제 청소년대까지 하면서 이제 맞춰지면서 그 25억 도즈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어제 다시 30억 도즈에 대한 거를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언급됐던 것과도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가 캐파는 예를 들면 뭐 7억에서 10억 도즈인데 12억 도즈 그리고 14억 도즈로 좀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라면 지금 파이자 이 백신 같은 경우가 30억 도즈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뭐 큰 빅파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수혜로 원래 벌던 것보다 연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더 벌 수 있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기 기술고문님, 도대체 화이자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뭐가 다르길래 대한민국 선수단이 전원 맞게 되고 국민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 걸까요? 예,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죽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부연해드리면 일단 그 mRNA를 직접 넣어주면서 죽은 바이러스나 벡터 바이러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선호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도 95% 이상 나오고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으니까 훨씬 더 열광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낮아서 안전한 이유가 또 mRNA 덕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술고문님, mRNA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그러면 이제 그 백신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백신은 천연두 백신이 가장 그 대표적인 건데요. 죽인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죽인 거라도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를 넣어주니까 그거는 좀 불안하지 않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 말고 아예 단백질을 넣어주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항원으로 그 지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우리 뭐 그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표면에 있는 가시같이 생긴 거. 그 스파이크 봉우리처럼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내가 순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백신으로 넣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mRNA를 그냥 넣어주면 자꾸 부서져요, 깨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화장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리포솜으로 이렇게 싸서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그 리피드 분자를 가지고 싹 싸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면 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노 사이즈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기술. 그래서 LNP, 뭐 리피드 나노 파티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기술이 또 하나의 핵심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질 네. 나노 입자가 뭔가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몸 안에 지질 나노 입자로 둘러싼 mRNA 백신을 넣어주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죠. 항체를 뭐 형성하는 이런 그렇죠. 원리인가요?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럼 mRNA가 우리 몸 세포 안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그 mRNA에 있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항원으로 작동을 해서 결국은 면역 체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화항체도 만들어지고 또는 면역 보조 기억 세포도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B 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 세포는 다음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신박한데요. mRNA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 뒤집어서 보면 앞으로 비슷한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그 인류 건강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뭐 잘 알겠는데 백신을 찾는 곳이 지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을 좀 제때 해줘야 되는 이슈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화이자 백신 생산 캐파가 충분한 상황입니까? 캐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6개 이제 주요 기업에 대한 캐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캐파르는 약 55억 명분이 이제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기업이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 생산량을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30억 그 회분에 대한 그 증량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조시설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43군데의 이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제조 사이트가 이제 6군데. 그러니까 미국의 3곳, 유럽의 3곳 그렇게 해서 백신을 지금 6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을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우스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R&D부터 임상 그다음에 약을 만들고 판매할 때까지 그런 과정을 이 회사 안에서 모두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파이자는 연초부터 좀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캐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이걸 돈이랑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화이자를 서학개미가 돼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화이자와 결국 손을 잡고 백신을 만들어내게 될 CMO 업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 고문님께서 최대 수혜주가 어디가 될지 한번 짚어주실래요? 최대 수혜주 질문을 먼저 콱 찍어서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3군데를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파이자에 대해서 30억 회분에 이제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이 CMO 관련한 이런 그 이슈로 해서 지금 여기 생산 그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장되는데 첫 번째 그 수혜주는 파이자 쪽으로 한 번 더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직접 그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파이자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2021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PER이 11.6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테크도 한 28배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S&P 500 그 기업들하고도 비교해 봤었을 때 저평가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파이자하고 다른 기업들 이렇게 기업에서 이제 좀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앵커님? 예, 바이오엔텍이 아무래도 지금 CMO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이오엔텍의 기술로 이제 파이자가 같이 네네. 예, 뭐 생산해서 이제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1년 기간으로 봤었을 때 한 100% 이상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이자 같은 경우가 그래도 더 좀 저렴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그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CMO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CMO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그 좀 더 이 CMO 그 약을 이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CMO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아시아 남미 CMO까지 네.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좁히기에는 예. 네,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제 파이자였고 두 번째 CMO, 세 번째는 콜드체인 관련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그 다음에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영하 20도 이런 그 온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CMO 관련주, 그리고 화이자 직접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좀 즉석에서 한번 우리 차홍선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화이자 관련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엮여서 올랐던 종목 중에 신풍제약, 엔투텍, AB프로바이오, 파미셀, 안트로젠 등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 이 종목들 중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강고문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한 4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에 직접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혜주를 많이 찾으시는데 화이자가 이제 11.7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화이자가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화이자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약가인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전임 그 백악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가인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반발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백신 개발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래서 화이자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면역항암제도 열심히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니, 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치료제는 잘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1.7배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파이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 동력이 있을 때는 PR이 17배, 20배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0조, 40조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요즘에 뭐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엔텍입니다. 바이오엔텍이 작년에 그 mRNA 백신에서 파이자 백신이 좋다는 것 때문에 바이오엔텍이 실질적으로 100%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인데 매출이 거의 없던 회사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0조 이상 넘어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한 40조까지 올랐죠. PR은 얼마 안 됩니다. PR은 5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 두 개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국내 CMO인데 제가 볼 때는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자는 늘 인하우스에서 하기,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빨리 늘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모더나가 늦어지고 있고 노바백스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앞에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왜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노바백스 얘기이신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 벡터 백신. 예. 네. 그래서 이제 혈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자 모더나의 CMO의 전략을 볼 필요가 있는데 모더나의 CMO는 스위스의 론자하고 같이 해요. 네. 그러면은 파이자가 굳이 찾겠다 그러면은 한국의 생산 기지를 찾겠다 그러면 론자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론자나 이 정도급의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론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또 CMO 쪽에. 국내에서도 큰 CMO 기업 중에서 찾아야겠네요. 찾을 공산이 크겠죠. 왜냐하면 파이자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굉장히 지금 안전성 때문에 부각이 돼서 전 세계의 백신 시장을 다 석권하겠다는 게 파이자니까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자 CMO는 어제 바이오엔텍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파이자라든지 바이오엔텍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자기 본인들이 한 7억 5천만 명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15억 명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이 모더나 백신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대표님, 화이자만큼이나 모더나가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모더나는 그 흔히 보면은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벤처 기업인데 mRN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암 백신, 알츠하이머 백신을 가고자 했던 그런 기업이 이제 모더나였고요. 모더나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됐죠. 모더나도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인데 그런데 이제 모더나 이슈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전진기지, 그게 특히 한국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모더나 관련돼서 이제 백신 쪽 그 CMO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가지고 많이 찾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쪽에서는 론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CMO를 찾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화이자는 한 번쯤 들어봤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모더나가 조금 갑작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무슨 기업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들어볼게요. 예. 그 모더나도 결국은 mRNA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의약품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 2010년도에 창업한 벤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그 항암 백신을 만들겠다.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었고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가 됐을 때 약간 그 백신 쪽으로 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코로나 19이 이제 코비드 19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mRNA 백신이고요. 똑같이 이제 그 리포솜처럼 이렇게 지질막으로 싸는 기술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그 지질 분자들이 한 3-4가지가 되는데 그런 구성 성분들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완충 용액을 쓰는데 완충 용액이 좀 다르다든지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두 백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이슈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모더나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도 국내와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한국에 모더나 관련해서 자회사를 만든다고도 밝혔고 한국 기업을 또 CMO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슈 어떤가요? 예, 이제 국내하고 이제 좀 연계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8군데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에 8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더나에서 한국, 일본, 호주에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는 설립은 하는데 또 이제 CMO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떤 그 확률이 좀 더 높을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기존에 이제 CMO를 활용을 하면서 자회사를 한국에 그냥 설립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더나는 미국 지역에서 그 CMO를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외 지역에서 CMO를 이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더나와 그 론자라고 하는
그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 론자의 그 스위스 론자입니다. 론자는 이제 두 군데 제조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데 이 스위스에서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한국에도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CMO가 한국 기업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이슈로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수혜라고 할까요? 이런 혜택을 그 좀 CMO로서 가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모더나는 핵산 백신이죠. 근데 핵산 백신은 어떤 거냐? mRNA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조성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mRNA를 지질막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잘 싸가지고 몸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술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설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론자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 이제 CMO 중에서 매우 큰 기업입니다. 국내로 보게 되면 또 CMO 이런 관련된 기업들 좀 큰 기업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이슈 분석과 함께 변수는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의지가 지금 보입니다. 식약처가 노바백스 백신 사전 검토에 착수를 했고 국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와 CMO가 체결이 됐는데 일단 그럼 최대 수혜주를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꼽아도 되고 뭐 주목할 만한 변수는 없는지 우리 강혜경 고문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노바백스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계약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3가지 백신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주목할 만한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시장 전략 짜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